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건축사 김우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 소장님, 현장 소장님을 모시고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다른 소장님을 다른 현장에 계신 소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질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있는 소장님을 모셨는데, 현장 소장님께서 자기소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공사 그리크지 않은 집에서 현장 소장을 맡고 있는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원 소장님께서는 이 건축이라는 직업에 들어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예. 지인의 소개로 실내건축 공사업 업체, 그러니까 인테리어라고들 알고 계실 예, 건데, 예. 인테리어 업체에서 입사를 하게 된 거가 맨 처음 건축업계에 들어온 계기가. 네. 지인의 소개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원 소장님께서는 신소재공학과 네네네. 를 대학에서 전공을 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전혀 영역이 다른 건축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 제대하고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이 실내건축 공사업 업체에서 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 저하고도 맞을 것 같고, 예. 해서 직접 한번 부딪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을 해보니까 네. 본인한테 이게 간단하게 보여도 건축이라는 공정들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어서 이런 걸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본인 성격하고 맞았던 건가요? 네, 그게 정확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실내건축 공사업인데, 지금 예. 현재 하고 있는 건축과는 뭐 건축의 수십 가지 공정 중에 몇 가지긴 하지만, 예.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 발주처들하고의 관계,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뭐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나서의 뭐 성취감 예. 등이 저랑 맞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인테리어 회사를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고, 저희 회사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제가 그 실내건축 공사업에서만 10수년 정도 근무를 하다, 예. 이제는 제가 직접 한번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공부를 해서 건축 관련 그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예. 이 건축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처음 입사했던 회사는 그 공동주택, 그러니까 예. 원룸이나 빌라 예. 예. 등만 하는 업체였어 가지고, 예. 아시다시피 항상 뭐 원룸 빌라 하면은 항상 비슷한 모양, 비슷한 내외 마감재 예. 등을 하다 보니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됐는데, 예. 이 저에너지 하우스, 뭐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라는 예. 거를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체들을 그 관련 업체들을 확인하다 보니 저희 지금 제가 입사한 그리크지 않은 집을 알게 돼서 입사 요청을 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다루다가 좀 더 디테일한 이러한 패시브 주택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네네, 계기가 맞습니다. 되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 김원 소장님께서는 10수년의 인테리어 업무를 하시고, 네네. 그리고 연립주택을 지으시고 네네. 저희 회사에서 또 수년간 근무를 하고 계신데, 네네. 경력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제가 한 19년, 19년. 예, 19년 정도 실내건축 포함해서 예. 19년 정도 됐고요. 실내건축만 12년, 그리고 이 건축 쪽으로 와서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에는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김원 소장님께서는 현장 소장 역할을 하게 된 지는 네네. 본인이 건축에 입문해서 네. 몇 년 정도 지나서 그 현장 소장 역할을 하게 됐나요? 뭐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2년 정도 이후부터
현장을 직접 현장용으로 뭐 찬다고 하죠, 맞는다고 하는데 현장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2년이라는 거는 연립주택 등을 부사수로서 예. 역할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한 해의 건물을 네, 맞습니다. 소장 역할을 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짧네요. 짧긴. 근데 예.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하던 기본 베이스가 많은 있으니까 도움이 됐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현재 그리크지 않은 집에 입사를 해서 네네. 김원 소장님께서는 어떤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저번 달 그 중순 기준으로 예. 지금 제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완료가 돼서 준공이 됐고 지금 건축주님 그 프로젝트는 주택? 네네 맞습니다. 예.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요. 예. 건축주님께서 입주하시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제 다음 프로젝트 견적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준공이 됐는데 네네.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현장 수사님들이 되게 바쁘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기분은 어떠세요? 항상 준공 뭐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예. 반복될 때마다 똑같이 뿌듯하고 예.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긴장이 계속 오다가 갑자기 이제 준공이 되면서 긴장 상태가 완화되고.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은 조금 뭐 심적으로 부담감은 조금 덜한 상태죠. 예. 그러면 김원 소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그 현장 소장의 역할은 예. 뭐 착공하기 전에 역할들도 뭐 있지만 현장으로만 국한을 짓자면은 예. 뭐 그 미리 약속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도면과 동등한 품질 아니면 동등 이상의 품질을 예. 위해서 현장에서 항상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과의 뭐 일정 조율이라든지 뭐 자재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건축주 분들과 항상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 소장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두에 착공하기 전에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어떤 업무예요? 그 건축주들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미리 예. 설계를 하시는데 예.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을 업체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건축주 미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건축주 미팅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선정이 되기 전이든 후든 견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착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착공 전에는 현장 소장님들은 대개 견적 작업을 해서 건축주와 금액이 맞으면은 네네, 이제 맞습니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네, 맞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역할들을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여러 과정들이 있을 텐데 네네. 김원 소장님께서는 어떤 때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항상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이 건축주 분들께서 입주하시고 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시면은 가장 뿌듯하죠. 예, 가장 뿌듯하고 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예. 뭐 제 아는 지인이든 가족이건 예. 뭐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솔직히. 아. 예.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뭐 제 성취감과 보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했던 건물들을 가서 직접 보고 이 건물 내가 했어라고 할 때 그럴 때 조금 보람과 뿌듯함, 자긍심,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으시네요. 현장 만족감이 굉장하죠. 네네. 예. 그래요. 그러면은 반대로 네네. 우리가 건물이 지어질 때 네네. 힘든 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작업하시는 소장님들은 뭐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 건축을 착공하고 시작을 하는 게 미리 약속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주분들께서 미리 다 계획과 그 상황과 그 모양을 다 결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그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단순한 변심, 그러니까 주위 분들
미리 공사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얘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순 변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저희는 계획을 미리 짜놓고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돌발 상황인 거죠. 예. 그럴 때 이 건축주분들에게 장단점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다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진행을 시키는 게 조금 더 많이 힘들죠. 예. 네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단순 변심이라는 게 건축주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런 게. 좀 아까 풀어서 얘기하시죠.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축주분들 주위에 집 하나 안 지어보신 분들 없으실 거고 솔직히 한 다리 건너 안 하면은 건축하시는 분들 저희 같은 그런 예. 분들 많으실 건데 이제 얘기를 듣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지 않나 마감재라든지 뭐 예를 들어 창문이 뭐 조금 더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인 예.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설계할 때 이 공간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축주들이 설계 기간 동안에 시뮬레이션 해서 다 결정을 해놓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뭔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에 의해서 갑자기 네네. 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경험상, 네, 예. 제 경험상 그 건축주분들께서 선택하신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했을 때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설득을 해야죠. 예. 설득을 하는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예, 그런 힘든 때는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가 현장에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저도 경험상 보면은 이 기초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공간에 대한 줄눈으로 네네네. 구획을 하는데 네네. 건축주들이 좀 급하신 분들 마음이 성급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방이 좁다 더 넓히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구조체가 지어지고 나서 창호의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설계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해서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하시고 시공 때는 이 변경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돈과 연결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방지를 하는 게 건축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님께서 이 주변 분들이 집을 건축을 하신다. 네네.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시공사 또는 시공자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이전 업체에서 건축을 했던 게 원룸이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었는데 예, 이 주택들의 시공 방법 예, 그러니까 시방은 항상 그 도면상의 법규에 준하는 법규에 딱 거기에 들어맞는 넘지 않는 정도의 그 수익성을 위한 최소한의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건물만을 하다가 이 단독주택이란 세계를 와서 보니까 예, 아예 다른 세계였습니다. 뭐 단열, 예, 뭐 방수, 예, 뭐 기밀, 그리고 공간 구성들도 그 이전 공동주택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어 있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비교가 안 될 틀리다, 정도로 다르다. 예, 다르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기술력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확보된 업체들을 찾기는 뭐 집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실 건데 당사 그리 크지 않은 집의 제가 진심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뭐 공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부도 공부지만 이 시공 디테일에 있어서 여타 다른 단독주택과는 뭐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시공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예, 굉장히 뭐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이 건축주분들의 추후 피드백도 뭐 굉장히 뭐 만족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 선정하시는 게 예, 건축주들께서 좀 제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설계와 시공을 이렇게 논스톱으로
가는 업체인데 설계 때 공간에 대해서 건축주들과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설계 도서를 토대로 시공이 진행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가장 추구하는 부분은 이 공간에 대한 이 건축주들께서 이 공간에 들어가서 살아가실 때 쾌적한 환경 그리고 건축주들한테 맞는 이 공간 구성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보다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건축물이 지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디테일로 건축을 접하는 업체 네네네. 또는 시공자라면은 네, 맞습니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네, 라는 맞습니다. 내용이네요. 예. 그러면은 이런 공사 현장들이 이렇게 지어질 때 현장 소장님들의 역할 또한 자세 어떠한 자세로 이런 주택 건설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있을까요? 이것도 뭐 정해진 거 없이 이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긴 예. 한데 그 항상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그 도면에서도 항상 그 똑같은 습관대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 시공을 하다 보면 그 부분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고 어. 이 건축주와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그리고 작업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이 건축주분들께서 뭐 적은 금액이 아닌 뭐 어떻게 따지면은 예. 굉장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집을 그렇죠. 지으시는 건데 예. 여기저기 들리는 이 시공사와의 잡음들 그리고 예. 또 막 잘못된 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게 현장 소장이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 의도를 파악한 시공이 네네. 이루어져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시공상 문제가 없도록 네. 현장 수장이 공정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하고 네네. 그 다음에 건축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공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 건축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네네. 건축주한테 실을 쌓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그 건축주 분들도 각자 하시는 일이 있고 하시니까 항상 현장에 뭐 오실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예. 예. 하지만 오셨을 때 뭐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뭐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 당사 그리크지 하는 집 같은 경우는 그 단체 카톡방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열어서 저희 뭐 건축주분, 우리 시공팀, 설계팀까지 모두 다 공유할 수 있게 하루하루 이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내일은 무슨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했던 그 사진들 예. 그런 것들을 항상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고 예. 혹시나 뭐 현장에서 일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또 그런 방법으로도 또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저희 그 회사 블로그도 있습니다. 예. 카페도 운영을 하는데 이 카페에도 이 현장 일부 저희가 그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것처럼 예. 하루하루 올리진 않지만 예. 그 저희가 공정별로? 중요하게 예. 생각하는 시공 디테일 같은 것들 사진들 아니면 공정별로 예. 그런 것들을 올리고 있어서 추후에 몇 년 지나고도 뭐 한 번 공사 끝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건축주분들 그리고 다른 예비 건축주분들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원하시는 건축주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항상 그 관공서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현장 일보라는 걸 항상 예. 씁니다. 그 양식에 맞는 예. 그리고 사진들도 항상 뭐 사진 떼지라는 걸 하는데 이것들도 뭐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공사 끝나고 나면 사진만 뭐 20기가 30기가가 되는데 근데 원하시는 분만 네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건축주한테 계속 네, 사진과 공사 내용을 보내고 네 그거는 항상 계시죠? 피드백은 항상 예. 하루하루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일단 건축주한테 신뢰를 쌓기 위해서 네네. 현장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네네. 그 다음에 톡방을 개설해서 그날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또한 인터넷 카페에서 네네. 거기에서 각 공정에 대한 또 공사 내용에 대한 네, 것들을 맞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럼으로써 본인들뿐만 아니라 건축주 또한 제3자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런 걸로 신뢰감을 쌓고 예. 신뢰를 쌓고 이 건축주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그 마음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원 수장님께서 건축 직업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본인 다른 새롭게 네네. 건축을 시작하려고 또는 건축 직업에 들어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직업을 권장하실 수 있겠어요? 아, 물론입니다. 뭐 이쪽 관계학과나 뭐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예. 뭐 조금이라도 뭐 현장 경험이 없더라도 관심 있으니까 알겠지만 이 건물이라는 게 뭐 한두 공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십 가지 공정을 다 조율을 해서 아울러서 이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 끌고 나가는 작업이거든요. 예. 뭐 종합 예술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렇게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뭐 몇 년에 예. 걸쳐서 건물을 완성하고 나면은 예. 성취감과 뭐 뿌듯함, 뭐 보람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뭐 제가 아는 뭐 주위 지인이건 뭐 예. 준비하고 계신 뭐 건축 학도들이건 저는 뭐 진심으로 추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현장에 계신 김원 소장님 모시고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이런 마음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집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좋은 힌트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김원 소장님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오늘 이거 촬영한다고 예. 굉장히 솔직히 저번 주였는데 지금 한 주 미뤄져서 예. 지금 2주 동안 벌벌 떨다가 지금 오늘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는 다른 유튜브에서 맨날 하는데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마 그런 거.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